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저기 지지산지 버튜버 강간 미수 사건. 잘못 적었네. 미수가 아닐 수도 있는 사건. 결국에는 그 범죄자가 사장으로 있는 버튜버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코하루짱이 결국에는 은퇴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게 니지산지 버튜버의 아내 사람의 사진이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니지산지 직원이 단순 도찰을 해가지고 유출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니지산지 직원이 아니라 외부 업체의 소행이었던 걸로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긴 일러. 왜? 조사해보니까 더 큰 범죄가 엮여 있었던 거죠. 일단 요 사진이 어떻게 찍힌 거냐면 니지산지 버튜버가 외부 업체 스튜디오를 가가지고 웃다 뜸있다 노래 커버 영상들을 녹음하고 그런 일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스튜디오의 소유자인 요 범죄자 사장이 이 버튜버 아내 사람을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몰래 촬영한 다음에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으로 몰래 찍어서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영상을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자기 지인들한테 공유를 하면서 얘 이쁘다, 얘 못생겼다, 얘 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제 단톡방에 있었던 제보자가 일본 사이버 레카충인 코레코레한테 제보를 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진 찍고 아내 사람인데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외모 평가하고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 제보받은 내용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음료수에 체음제를 타서 강간을 시도했었던, 혹은 이미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의 대화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버튜버 업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대형 기획사인 니지산지의 버튜버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학고들 개인세들의 이야기였으면 뭐 큰일이긴 한데 그냥 넘어갔을 수도, 조용히 묻혔을 수도, 물론 뭐 경찰이 조사는 했겠지만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 크게 이야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니지산지가 엮인 거라서 이게 대형 영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쵸? 버튜버판 버닝썬이에요 사실상. 자, 그래가지고 코하루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일단 니지산지 버튜버를 강간하려고 시도했었던, 혹은 정말로 강간에 성공을 했었던 사장이, 범죄자가 이 코하루의 소속사 사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도 코하루는 나랑은 관계가 없고 나는 정말로 이런 범죄 사실을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 네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너는 그 사장의 소속사의 버튜버잖아. 그러면서 너는 이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혹은 똑같은 공범 아니냐? 라는 의혹을 받고 굉장한 질타를 받아요. 그쵸? 근데 이후에 알려진 내용을 보면 코하루도 사실상 피해자에 가까웠어요. 단톡방에서 코하루의 처녀 상실이 몇 월 며칠인지 닉네임 옆에 적어둔다든지, 아니면 코하루가 사장 족집이라든지 뭐 이딴 거를 박제해놓고 프로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성희롱, 성추행에 가까운 괴롭힘들이 있어 왔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하루도 엄연한 피해자인데도 사람들은 너도 그렇게 겪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너도 이 범죄 사실에 가담하거나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외에도 저런 식으로 사장이 저런 식으로 성희롱을 하는데도 계속 그 회사 소속으로 활동한 거 보면 너 사장 진짜 족집 아니냐? 너 사장이랑 사귀거나 사장이랑 불륜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말 들어가면서도 그 소속사에서 활동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받기까지 이르렀다 이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코하루는 나는 정말로 몰랐다, 관계없다 라고 말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라면서 이제 버튜버 팬덤에 대한 팬덤들이 계속해서 코하루를 비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어쨌든 회사의 공식 발표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 대한 내용도 살짝 알려줬는데, 일단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라인으로 주고받았던 대화는 이번 사건 터지기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주고받았던 이제 대화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은 이 범죄 사실이랑 무관하니까 걔는 무죄다. 뭐 요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뭐 조사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도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알아서 대응을 하겠다. 가짜 뉴스는 처단하겠다. 뭐 이런 소리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발표를 뭐 핸드폰 압수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다 지웠더라.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료는 이미 소실되었다. 뭐 요딴 소리를 했나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소실됐다는 자료는 이제 라인에서 오래된 이미지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이미지는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했지만은 토크 내용, 대화 내용은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미지가 클릭해가지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지만은 이 썸네일로는 작게 압축된 걸로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경찰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 합니다. 왜 이제 사장 데이터 삭제에 관해 가지고는 뭐 용량 관계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한 영상 데이터를 사장이 삭제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뭐 스마트폰 기종 변경도 한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이제 내용은 복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라고 발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초래하게 해가지고 죄송하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이 범죄 사실을 들통나고 나서 바로 데이터 지운 거죠. 바로 핸드폰 바꾸고. 이거는 그냥 뭐 강의든 바다든 바로 폰 던져야 돼. 코레코레가 그 방송 예고했을 때 바로 던져야 돼.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회사는 이번 대응이 끝나면 전부 다 퇴사하고 회사 문 닫기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코하루 소속 버튜버랑은 대화를 통해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고, 이제 그리고 또 협박 하나 하는데, 이미 안내한 대로 여러분 스튜디오가 있는 곳이 회사 소재지는 아니다. 스튜디오랑 회사는 별개다. 그런데 너네들이 자꾸 우리 스튜디오 있는 대로 자꾸 와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거 CCTV에 다 찍혔다.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그러니까 너네들 오지 마라. 그리고 경찰한테 CCTV 자료 다 넘겼다.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차후 보고 또 드리겠다. 이런 말 해요. 그리고 이제 코하루가 은퇴 발표를 합니다. 은퇴 발표가 뜨고 나서 이제 본인 또 글을 하나 쓰죠. 대충 애무이한 글이에요. 2년 정도 활동했는데 나는 활동하는 게 좋았고 너네들이 좋았고 저거 이런 건데, 감정이입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코하루 방송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뻔한 내용이니까 궁금하면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고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원해주신 여러분, 나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원래는 잠깐 쉬다 온다 했거든. 근데 결국에는 하도 욕을 많이 처먹어가지고 내가 복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은퇴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도 뭐 유명해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난 너무 동탄 경찰서처럼 말했나? 그쵸? 그러니까 당당하게 행동하면 돼. 방송하면서. 나는 범죄 사실 몰랐고 사장이 범죄자지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거든. 근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고민했다. 이적을 할지 개인사로 활동할지 여러 가능성을 모색 검토를 해봤는데 자꾸 악플들 많이 나오고 개인사 활동하더라도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은퇴한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을 배신하는 형태가 돼버려서 죄송하다. 복귀할 거라고 응원하고 기대하고 믿었는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그쵸? 그러면서 뭐 응원해주신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 너무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이 공간을 좋아하고 모두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정말 좋았다. 데뷔하고 나서 오늘까지도 행복했다. 비록 모든 꿈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루어졌던 꿈들이 또 많았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런 말 합니다. MOE 하죠. 근데 사장이 성범죄자라서 회사가 사라지고 은퇴하는 거라서 감동이 좀 깨지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러면서 뭐 병도 활동 중에는 완치는 어려웠지만 방송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재활하면서 모두가 조금이라도 좋게 변화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모두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런 말합니다. 뭐 우울증인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좋다고 말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만큼 다 말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솔직히 나 은퇴하기 싫은 게 모두의 곁에서 떠나기 싫은 게 솔직한 내 본심이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응원해줘서 고맙고 나를 많이 빛나게 해줘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응원해줘서 고맙고 마지막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정말로 감사했다. 그래서 내용 굉장히 길어요. 엄청 많이 내용 있고 2년 동안 정말 감사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의 미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혼돈이 다이스키 이러면서 끝이 나요. 어쨌든 코하루짱은 이런 식으로 은퇴를 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오후 12시 9분에 코하루짱 성범죄자 사장이 있었던 회사에 소속되었던 코하루짱 여기에 잠들다. 어쨌든 코하루짱 언젠가는 환생할 텐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쉬다가 오겠죠. 언젠가는 한 6개월 뒤에 올려나 1년 뒤에 올려나. 그렇죠? 왜냐면 인방을 맛을 안 본 사람들은 접기가 쉽지가 않아. 천우도 맨날 기어 들어오잖아. 맨날 방송 접을 거다 유튜브 안 할 거다 짜증나서 못하겠다 뭐 이러면서도 돌아오거든. 나는 돈 한 푼 안 벌려도 이렇게 중독되는데 돈까지 벌리면 못 참지. 그쵸? 어쨌든 코하루짱 언젠가 복귀하기를 기대를 하고 그때 되면 데뷔 방송 보러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